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저께 26만 원에 30% 샀는데요. 26만 원에 30%요? 그럼 어떤 네, 부분이 어제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조금 비중 더 실어도 괜찮을까요? 비중을 추가해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조 본부장님께서 LG이노텍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비중 추가에 대해서도 긍정이세요? 이 비중 추가는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한 종목에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요게 또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주에 살짝 눌릴 때 또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왕 수익증이시니까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보자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굳이 뭐 비중을 늘려가면서 따라 들어가고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또 오늘 밤에 미증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9월 달까지 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30% 정도의 비중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에서 일단은 한 30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30만 원대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 지금 있는 비중에서 좀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 또 더 보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뭐 진짜로 아이폰이 잘 될 것 같아서 비중을 늘리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굳이 늘리지 마시고 만약에 또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올라가는데 평단가를 높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리포트 얘기도 잠깐 하면요. 지금 사실 이거는 7월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이노텍 리포트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 아이폰 수요가 개선된다, 뭐 중국에서 둔화됐던 게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지금 LG 이노텍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아이폰 액풀량 매출이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 8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다각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리포트 내용도 보면은 아이폰 수요 개선은 긍정적이나 자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데, 제가 왜 아까도 LG 이노텍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기 다트에 들어가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광학 솔루션 사업부랑 기판 소재 사업부 이 두 개가 있고 전장 부품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게 이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매출이 80%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반도체 기판은 뭐냐면 FCBJ 이 기판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유리 기판이랑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부는 역시나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LG노텍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LG 계열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BMS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지금 특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도 지금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LG노텍이 앞으로 성장해야 될 길은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물론 단기적인 이슈로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LG노텍을 좀 사야 되는 매력적인 이유는 앞으로의 그런 자율주행이라던가 다각화될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매수한 시점이 굉장히 괜찮으셨고 이게 얼마나 보시고 들어간 건지는 제가 뭐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뭐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30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노텍 이번에 좀 마음 먹고 들어갔다 하시면은 조금 비중 조금씩 줄여가면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비중을 확대하려거든 조금 매수가가 낮아지면 그때 비중 추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LG이노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금량 82,500원에 아. 10%를 사가지고 6만 원
손에서 제가 5%로 팔았거든요. 네. 그래 5%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다 팔 걸 아. 일이 많았다 싶은 게 후회도 되고 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줄 모르겠고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가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신저가를 찍어서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부정이 나왔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또 유상증자 소식까지 네. 나왔잖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빠른 방법일까요? 네, 이게 뭐 제가 뭐 사셔라 파셔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이제 종목 중에서 사실상 가장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금양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이제 어떤 모멘텀에 대한 소멸도 있지만 사실 이 회사의 근본적인 이제 사업은 원래는 이제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시세를 계속해서 좀 분출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좋지만 그럼 어쨌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떠한 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품이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호재가 아니라 저는 악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주식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또 무거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제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유상증자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끝도 없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그런 주도주를 좀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뭐 바이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면은 최근에 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양은 지금 또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이제 평균 1,000억에서 2,000억대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금양이 거의 2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도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오히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조금 신중하시거나 빨리 좀 털어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한 뭐 3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한 진짜 한 3배 정도 이상 지금 비싼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멘텀은 너무나도 좀 부족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5%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털어내시고 주도주로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비용을 좀 살리자 금양 손절에 대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 대룡전기 네. 72,000원에 사실 30% 갖고 있었는데 10%를 얼마 전에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했어요. 네. 근데 20%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려가기만 하는데 오늘 조금 올라갔어요. 네. 혹시 재룡전기로 이전에 수익을 한번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전혀요. 네.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최근에 전선 전력 관련주도 계속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력기기 쪽은요, 자발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요. 이제 반도체가 움직여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런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보시면은 이제 올해 3월 달 주가가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21,000원 이랬거든요. 근데 5배가 올랐었어요.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 빠졌는데 지금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막 그렇게 많이 빠진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많이 빠졌네 할 수 있겠지만 이 2만 원대에서 출발했을 땐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알겠어.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좋아.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디램 이제 피크아웃이다. 뭐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수익성은 어떻게 될 것인데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의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블랙엘 지원이라던가 이런 노이즈들 이런 건 알겠어. 근데 결국에는 니네 돈 얼마나 벌 건데 해서 예상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안 되네? 물론 지금까지는 잘 벌었어. 그러면 뭐예요? 주가는 보통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긍정적인 산업들이 이제 선반영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 정도가 여기가 피크고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전력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올라갔던 이유가 본연 자체의 그런 진짜로 실적 모멘텀이만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돈을 잘 벌 것이다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나와주고 실적이 나와줘야 그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한 번쯤은 저는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 그리고 사실 오늘 새벽에 델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좀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 이수페타시스랑 이런 테크윙이라던가 HBM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쪽 이런 쪽이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조금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디램 시장이 피크아웃이고 HBM도 공급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 기대했던 만큼에 대한 주가보다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손실 중이셔서 어느 정도 좀 답답하시고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냉철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리바운드에서 기회를 줄 때는 좀 정리하시고 나오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재룡전기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대모비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4,500원에 네. 20%요. 아, 혹시 어제나 그저께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현대모비스 선택하셨을까요? 딴 걸로 손해를 많이 봐서 이걸로 한번 바꿔봤더니 네. 또 사놓고 걱정.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그저께 인베스터데이 이후로 자동차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매수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힘이 뭐 하루 만에 빠져버려서 좀 실망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완성차가 가면은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인더스터데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대에서는 걱정보다는 좀 기대를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그래도 고점에서 또 매수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부근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모비스보다는 좀 완성차 쪽으로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사실상 그렇게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현대차 이슈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거다라고 한다면 완성차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를 보면은 어떠한 그런 가격에 대한 등락폭은 살짝씩 좀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현대차랑 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현대차의 그런 부품을 지금 제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주주환원책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종류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수를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 하이브리드와 이제 전기차의 사이가 EREV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REV 쪽에도 지금 현대차에서 뭐 1조 원 이상 투입을 해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의 어떤 그런 완성본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제 부품도 많이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부품주들은 조금 늦지만 한 템포 정도도 좀 늦습니다.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눌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자동차 쪽을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루 주가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저점 20만 원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서 박스권 구간을 그리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여유롭게 조금 기다리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매수하셨다. 하지만 부품 쪽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모비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샵 2034로 어떤 문자 메시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 웃는 얼굴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발쇼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9월을 앞두고 종목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고민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09님, 대동 9,380원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꼭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6961님, LS 일렉트릭 17만 5천 원 19%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4389님, 카카오뱅크 26,200원 40% 비중 말씀해 주셨고요. 3년째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대동부터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동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농기계 관련 섹터인데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나고 뭔가 그런 걸 좀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쪽과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기업의 그런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과거에 화장품주들이라던가 지금 음식료주들 갔던 것처럼 뭔가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나 어떤 기업의 실적이 잘 개선될 만한 지금 모멘텀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정말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소외된 섹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다기보다는 소외되지 않은 섹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 중에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나오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오늘 강했던 OLED라던가 아이폰 관련주들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한번 대신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6만 원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급락이 나온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가격대만 잘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저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리바운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17만 5천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만 원까지도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전력기기주들이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급락 이후에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같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20만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보유 기간이 기신데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금감원장과의 뭐 일부 뭐 비판도 있었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금감원이라던가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왜 니네가 자꾸 시장을 좀 흔들려고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금감원 간의 마찰 그리고 이보경 금감원장이 이번에 두산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서 좀 철회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통 일반 시중은행과는 수익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금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했다고 한다면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년째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조금 더 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오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오히려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은 판단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냉철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